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역사 특강 시즌2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 고대사 뿌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16일 날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대한사랑 청소년 지도교사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알아볼 역사 강의는 광명의 정신으로 환국에서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의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게 9,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국통맥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날씨도 따뜻하고 활발하게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데 5월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도 5월에 빗대어 보자면은 푸르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PPT 화면에 보면 나무가 하나 정말 잘 자랐죠. 근데 우리가 빗대어 보자면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역사는 겉에 보이는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위에 보이는 나무가 있었고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 숨겨지고 왜곡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가 이 뿌리 역사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가 생겼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이 되었고 말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등 방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토 히로부미죠. 그래서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은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하며 조선을 합병하고 역사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에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이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로 강제로 일본과 합병이 되고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사 편수회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역사를 가장 많이 왜곡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 총독부의 편수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만희시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금소룡이라고 해요. 한자로. 근데 이 이만희시류가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옛적에 환인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당군을 신하로 만들어 버리면서 한국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국유사 임시본에 찍힌 옛적에 석유왕국이 있었다는 그 국자를 가지고 여기 인자로 이렇게 덧칠을 해서 보인 흔적이 보이죠. 이게 석유 환인으로 바꾸면서 옛적에 환인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걸로 한 나라의 역사를 한 사람의 역사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군조선, 고조선이죠. 단군조선과 그 이전 뿌리 역사를 밝혀주는 그런 홍선 문화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친구들 세계 4대 문명을 배웠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한 문명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이 있어요. 거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되고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 인더스 문명은 인도, 중국은 황하 문명이라 해서 중국 문명의 모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발생한 시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5,500년 전, 이집트는 5,000년 전, 그리고 중국은 5,000년 전, 인더스는 4,500년 전. 보통 대략적으로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이런 문명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국 문명과는 다른 이 요하 지역에서 6천년에서 최고 9천년까지 올라가는 새로운 문화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홍산 문화라고 해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홍산 문화는 9천년 전까지 올라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화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요하에서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는데,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영화 다들 시청해 보셨나요? 안시성의 그 양만춘 장군 역할로 나왔던 조인성 씨가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문명, 옥기 뭐 이렇게 해서 다 발견이 돼가지고 홍문화재.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왜냐면 만리장성 이 안에 문명, 그러니까 황한 문명을 얘네가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한 문명이 맞아. 나오면서 좀 홍산 불리해진 문명.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공부 많이 했네. 이제 예? 네, 공부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20세기 말에 이 요하 지역에서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고고학계에서 충격적인 대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하 지역에 가면은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가면은 빗살무늬 토기나 돌무덤, 석광묘, 그리고 비파형 청동검, 뭐 청동의기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비파형 청동검 이런 게 학교 다닐 때 고조선의 유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덤, 제단, 신전이 발굴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덤이나 제단,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를 형성했다는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옥기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옥고도 있고 옥목걸이, 옥귀걸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옥을 보시면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의 옥 색깔하고 많이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옥은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영생불멸을 뜻하는 신성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옥은 신과 소통하는 신물로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제에 사용하는 제기 등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에 관련된 유물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옥기 유물로 발견된 게 옥고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된 건데요. 옥고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상투를 맸었잖아요. 이 상투를 고정시켜주는 고정대 역할을 했던 게 옥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투를 고정했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 헤어스타일을 고정했던 옥고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홍산 문화가 옥기 문화였고 이런 우리 민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였다는 거죠. 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옥기 유물들이 하도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게 홍산 문화가 발견되고 옥기가 발견되니까 여기 옥기 시대를 새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옥기 시대라는 게 이게 신석기 시대와 이 청동기 시대의 중간에 해당하고 또 같이 공존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거기에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유물이 발견이 되었냐 하면은 우화량에 가면은 총묘단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은 무덤이고 단은 제단이고 묘는 사원입니다. 그래서 적속총에 가면은 이런 원형 제단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게 적속청 한가운데에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3단 구조의 원형 제단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전체 구조가 여기 보시면 천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천은 하늘은 동그랗고
지방은 땅은 방정하다. 방정하다는 뜻이 바로 네모지고 반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천원 지방 사상을 뜻하는데 여기서 이 제단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이 문화를 해석할 수가 없고 어려우니까 자기네들 황하 문명과는 다른 문화라고 해가지고 신비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시만 해두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문화라고 하면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홍산 문화는 최고 8,500년 전까지 올라가는 문명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단계 조건을 갖춘 문명 사회였고, 그리고 뭐 무기가 나오지 않고 빗살무늬 톡이나 고인돌, 비파형 청동검 같은 우리 문화와 밀접한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8,500년 전까지 올라가는 인류 초창기의 역사는 원시 시대가 아니고 분명히 문화 시대, 문명 시대가 있었고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역사학을 뒤집는 충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한민족의 상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상고 역사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은 동서인류 문명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실존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3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서규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두 번째는 삼성기상의 오환건국,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세 번째는 삼성기하, 원동중의 삼성기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 서규환국부터 고조선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일본 동경대에서 출판된 삼국유사에 보면은 서규환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1904년에 일본 동경대에서도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전에 조선은 이미 옛적에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기상의 오환건국이 최고라. 그래서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이 최고 오래된 나라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동중의 삼성기하에 보면은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백성들은 풍요로웠고 인구도 많았다. 이렇게 3권의 사설을 통해서 환국의 존재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한국사 인식에 보면은 3.1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23주년에 1942년 3.1절의 선언문에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계속 한민족에 의해서 계승되어 왔다. 나라가 계속 계승이 되어 왔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국맥은 상하 5,000년, 아래 위로 5,000년씩 즉 1만 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이렇게 역사 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 일본에 의해서 우리 역사의 국맥이 끊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하면서 독립운동을 직접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 시기에 때에도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어떤 나라였냐? 삼성기상에 보면은 그 땅의 넓이는 남북으로 5만 리요, 동서로 2만 여리에 통틀어 한국이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한국이 남북으로 5만 여리, 동서로 2만 여리에 이르는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9218년 전에 이 한국은 7분의 환이 다스리셨고요. 3301년 동안 이어졌던 나라였는데 12개의 분국으로 12연방 국가로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국가가 바로
바로 황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국을 여신 분이 최초의 환인이신데 안파견 환인천재이십니다. 이 안파견 환인천재이신데 최초의 환인인 안파견 환인천재가 황국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고 1대 환인부터 7대 환인까지 총 7분의 환인이 330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황국이라 했는데요. 환, 이게 밝을 환자입니다. 그래서 왜 환이라고 했냐? 그때 있었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모두 환이라 불러왔습니다. 너도 환, 나도 환, 우리 모두 환이다. 이렇게 불러왔고 그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어지린자를 써서 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이란 인물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인이라 부른 이유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진 마음으로 다스렸다. 그런 뜻으로 그 최고의 통치자를 환인이라 불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국은 모두 9족속으로 나뉘었고 구환족이 12나라를 이루고 12연방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천지론에 의하면은 하늘의 질서는 10수로 펼쳐지고 땅의 질서는 12수로 펼쳐지는데 땅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12수로 한 주기로 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하늘의 질서는 10수, 10천간.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땅의 질서는 12수라고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아시죠? 그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12수로 펼쳐지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12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국가에서도 12분국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00년 이상 나라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게 황국의 중심지가 바로 천산인데요. 여기서 나라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스티븐 테일러의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보면은 약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호수와 강이 넘쳐났던 그곳에 건조화가 시작이 되면서 식물도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닥치면서 이 지역으로부터 동물들과 인간들이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동서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면서 문명이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의 마지막 환인이셨던 지일이 환인, 7세 지일이 환인께서 사미와 태백은 모두 홍익 인간할 만한 곳이다.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자면 천산에서 가까운 사미산과 태백산, 신시, 여기 백두산입니다. 여기 두 군데 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다. 근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서자부 관직에 있던 그 환웅천왕께서 그 나라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환인께서 환웅에게 신시 백두산으로 가라 하면서 환웅께서 백두산으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때 환웅천왕께서 천부와 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국에서부터 천산에서부터 동서양으로 문화가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배달국이 뻗어나가게 되고 서쪽으로는 슈메르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슈메르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렇게 뻗어져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뻗어져 나갔냐 하면은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태평양 베리 해협을 지나서 미국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인디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인디언 아파치족이 있는데 한국 말기에 태평양 베링 해협을 건너서 미국 남서부에 정착한 이주민인데 이 아파치족이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랑 많이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죠. 이 아파치족이 사실은 아버지 어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대 환인이 안파견 환인이셨잖아요. 이 안파견 환인의 어원이 바로 이 아파치, 여기서 안파견에서 아파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 안파견 환인을 기억한다, 이런 뜻으로 그 족속 이름을 아파치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환웅천왕께서 이렇게 신시 배달국을 여시면서, 백두산에서 신시 배달국을 여시면서 개벽 문화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커발한 환웅천왕이신데요, 배달국을 건국하시게 되는데, 개벽이란 말이 참 어려운데, 개벽은 쉽게 풀이하자면 10개자 열벽자라고 해서 크게 열린다, 나라를 크게 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열었다는 것은 개천과 의미가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기 상해에 보면은 입도 신시하시고 국칭 배달하시니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읍을 신시, 백두산 신시에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국은 인류 창세 역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 민족의 최초의 국가가 황국이었고, 그 황국의 맥을 제대로 계승한 그 한민족의 시원 국가가 바로 배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은 한민족의 진정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918년 전에 배달국이 건국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배달국은 세 가지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통광명, 제세이화, 홍익인간, 이렇게 세 가지의 나라 통치 정신으로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성통광명은 사람의 성품은 하늘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제세이화, 하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홍익인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세 가지 정신으로 배달 나라는 찬란한 문화를 이룩했던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인류 문화의 초창기를 열었던, 그런 활짝 열었던 국가가 바로 문화국가가 배달국이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라의 조직도 체계적으로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565년 동안 18분의 환웅께서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웃긴 프레임을 넣어봤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달의 뜻을 잘 알고 있을까요? 요거 뭐죠? 배달의 민족 어플이죠. 그래서 이 어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거 배달 앱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치킨 배달을 잘해서, 짜장면 배달을 잘해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의미가 퇴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달은 박달이라고 해가지고 밝은 땅이다, 광명에 사는 진정한 광명의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독립운동, 조상님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도 신흥무관학교 교과에도 이 배달나라, 우리 배달민족이다, 이런 내용들이 노래를 통해서, 교과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시청해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 양성을 했고 여기서 독립운동사의 주역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 배달 민족이라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은 총 18대 환웅이 계셨고 아까 1565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몇몇 분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지혁덕이라고 해서 녹도문을 만드신 최초의 글자를 만드신 분이고 두 번째는 고시시라고 해서 우리가 고시래라고 하잖아요. 이런 농림부 장관. 옛날에 농림부 장관이었고 세 번째는 태오라고 해서 태오 복희씨입니다. 이분에서 8괴가 나왔어요. 네 번째는 염제신농. 여기서 한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염제신농씨인데 여기서 한의학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부선사라고 해서 윷놀이. 여섯 번째는 치우천왕. 이렇게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로 알아볼 분이 태오복희씨입니다. 예, 5,500년 전에 배달국의 5대 태우의 환웅 천왕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우사의 직책을 수행하던 중에 천지의 변화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이게 괴를 그리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8괴를 그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를 그리면서 이게 알고 보면은 나중에 태극기의 원형이 되는 그런 괴를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쌤이 요거 태극기 갖고 있잖아요. 우리 태극기가 이 괴가 이 8괴에서 나온 4괴가 바로 태극기의 원형 모체가 되는 게 8괴입니다. 이 8괴를 그리신 분이 배달국의 왕자님, 막내 왕자님이셨어요. 태오복희씨였고요. 중국 역사에서도 이 태오복희씨를 인정하고 있어요. 태오복희씨는 동방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고대 동이족이다. 역대 제왕록에 보면은 태오복희씨는 고대 동이족이다. 세 번째는 사망본기에 보면은 어머니는 화서인데 대인의 발자국을 밟고 나서 복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태오복희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볼 인물은 염제신농씨인데요. 이분은 배달국의 8대 환웅의 신하였던 소전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풀을 여러 가지 풀을 먹어보고 중독이 돼가면서 약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농경과 시장 제도를 만드신 분으로서 인간 삶의 질을 높이신 그런 분이셔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머리가 소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국 사람인데도 중국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모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우천왕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치우천왕이라고 해서 4,700년 전에 배달국의 14대 자오지 환웅천왕이신데요. 이때 제후였던 헌원이 반란을 일으켜서 직접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철갑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안개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셔가지고 74번 싸워서 74번 이기신 그리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신 치우천왕이십니다. 그래서 워낙 전쟁을 잘하셔가지고 전쟁의 신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전쟁을 잘하시고 영웅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깨비다 이런 식으로 퇴색을 시킨 거죠. 또 왜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깨비라고 괴물이다, 악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영화에서 이 치우천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명량 한번 보셨나요? 명량을 보면은 여기
위에 환자가 적혀 있잖아요. 환 옆에 뭔가 그려져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치우천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치우 환웅천왕에게 명량의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나라가 존망의 위협에 쌓여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구하고자 전쟁의 신이었던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전쟁에 나섰던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02년 월드컵 때 나타난 붉은 악마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거의 뭐 태어났을 때쯤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뭐 다 붉은 악마 티를 입고 이렇게 응원을 했던 요때 치우천왕 모티브 이게 본래 모티브가 된 인물인데 요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565년 동안 나라가 이어지고 나서 나라가 이어져 오다가 배달국 말기에 대읍국의 비양으로 24년간 계셨던 단군 왕검께서 구한족을 이게 혼란스러웠던 구한족을 통일하시고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환인 환웅 성조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늘의 뜻에 계승하고 백성들의 추대에서 오른 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십니다. 그러면서 단군 왕검께서 오르시면서 2096년 동안 47분의 대단군이 다스렸던 그런 단군 조선으로 나라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7천년의 위대한 뿌리 역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301년 동안 있었던 황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1565년 동안 있었던 배달국, 2096년 동안 있었던 단군 조선,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은 6960년이 됩니다. 요 역사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오늘 같이 배워보면서 우리 뿌리 역사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 합쳐보면 한국에서부터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그 국통맥을 합쳐보면은 총 2021년 기준으로 9218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모든 국호가 이런 광명을 담았던 그런 나라였고요. 이 9218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민족을 지켜온 그런 민족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난가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가 정신은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이 난가 정신은 항상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가 정신은 대표적으로 신라의 화랑 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시 배달국의 삼랑, 뭐 단군 조선의 국자랑, 뭐 북부의 천왕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과 같은 또 조선까지 이어져 온 그런 난가 정신, 난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은 이런 난가 정신의 대표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 인간 정신을 정치인들이 빼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기본법에 맞지 않다 하면서 그런 12명이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치인 12명이 발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전에 이런 우리 난가 정신이 한번 폭발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그런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 가지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게 되고 상해에서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이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정신으로, 이게 난가 정신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 때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역사 공부를 했었고 난가 정신을 체득하고 있었고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선생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단재 시은채호 선생도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가능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역사를 잃어버렸고 정치인들 때문에 정신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정신 무엇이냐? 그것은 난가 정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가 정신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겼냐? 부여의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은 부여의 도가 없어진 후에 한인이 쳐들어왔고 한나라가 쳐들어왔고 고려의 도가 없어진 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그리고 조선의 난가 정신이 없어지고 나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가 정신을 찾지 않고 우리 역사를 찾지 않고 우리 문화를 찾지 않는다면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나라의 주권은 되찾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았지만은 우리 역사와 문화는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광복, 우리의 역사 광복, 그것은 바로 9000년 역사 복원하고 원형 문화였던 난가 정신을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광복은 역사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000년 역사를 회복하고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 정신인 난가 정신을 일깨울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우리 청소년 대한사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